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입술 주변에 물집 잡히는 거, 헤르페스 바이러스요. 정말 흔하잖아요. 근데 이 흔한 바이러스가 뜻밖에도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?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오늘 저희는 미국의 대규모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자료를 좀 보면서요.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인지, 또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를 본 연구인데요. 그 알츠하이머병 진단 받으신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건강한 분들 한 34만 쌍 정도의 과거 의료 기록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. 구체적으로는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 HSV1이라고 하죠. 이 감염 진단 기록이 알츠하이머병 발병이랑 어떤 관련이 있나 이걸 본 거죠. 네. 그래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결과는 뭐였나요? 이게 워낙 흔한 바이러스라니까 뭐 연관성이 정말 뚜렷하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. 아, 네. 상당히 놀라운 결과였어요, 사실. 그 HSV1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요. 이게 없는 분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약 1.8배, 그러니까 거의 80%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난 거죠. 네. 이게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였고요.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 그룹에서 이 HSV1 진단 기록이 있는 분들 비율이 건강한 대조 그룹보다 확실히 높았습니다. 와, 1.8배면 80%요? 아,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. 혹시 이게 뭐 특정 나이대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? 아니면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비슷했는지?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이 연관성이 모든 연령대에서 똑같이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. 분석 결과를 보니까 나이가 좀 많을수록 연관성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 한 50세에서 70세 사이,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진 않았는데 71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분명해지기 시작해서요. 특히 75세 이상 그룹, 여기서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2.1배,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확 높아졌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더 취약해진다 이런 거네요. 혹시 그럼 다른 헤르페스 바이러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대상포진 일으키는 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나요? 아, 네네. 연구진이 그것도 같이 봤어요. 그 대상포진 일으키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, VZV라고 하죠. 그리고 성기 헤르페스 유발하는 HSV2. 이것들도 알츠하이머병이랑 좀 비슷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꼭 HSV1만 그런 게 아니라 신경계에 좀 영향을 주기 쉬운 다른 바이러스 감염도 알츠하이머병 말병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다.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죠. 잠깐만요.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요. 그 HSV1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면 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건가요? 연구에서 혹시 그런 것도 같나요? 네, 정확히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.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결과인데요. 연구진이 그 HSV1 진단 이력이 있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분석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항헤르페스 약물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치료를 안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나중에 알츠하이머병이 생길 위험이 약 17% 정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그 알츠하이머 관련 치매, ADRD라고 부르는 거요. 거기서도 비슷한 보호 효과 같은 게 관찰됐고요. 와, 이건 진짜 좀 희망적인 소식인데요. 근데 여기서 딱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때 있겠죠. 이 결과가 항바이러스제가 이미 걸린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. 그쵸? 아, 맞습니다. 네, 그 점을 강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 연구 결과가 뭐 이미 진행된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을 좋게 만든다 이런 증거는 절대 아니고요. 대신에 HSV1 감염 이력이 있는 분들한테서 미래의 알츠하이머병이나 관련 치매가 발병할 위험, 이걸 잠재적으로 낮출 수 있다. 약간 예방적인 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연관성이 나타나는 걸까요? 바이러스 감염이랑 뇌 질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. 아직 뭐 명확한 기전이 딱 밝혀진 건 아니고요. 지금도 다소 연구 중인 분야인데요. 몇 가지 좀 흥미로운 가설들이 있습니다. 하나는 그 HSV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우리 뇌가 보이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 있잖아요. 그게 알츠하이머병 발명에 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가설이고요. 또 다른 가설은 좀 더 재밌는데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그 아밀로이드 베타 증백질이요. 이게 사실은 뇌가 바이러스 감염에 맞서 싸우는 일종의 방어 기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분들 뇌 플라크에서 HSV1 DNA가 발견되기도 했거든요. 아, 그리고 뭐 특정 유전적인 요인,
APOE 입실론4 같은 거요. 이런 게 바이러스 감염하고 알츠하이머병 모두에 대한 취약성을 좀 높일 수 있다. 이런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과거 의료 기록을 가지고 분석하는 연구는 아무래도 좀 한계점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. 예를 들면 뭐 증상이 없거나 약해서 진단 자체를 안 받은 감염자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. 아, 물론입니다. 그게 이제 실제 의료 기록 데이터에 어쩔 수 없는 한계죠. 증상이 뭐 아주 경미하거나 없어서 병원을 아예 안 찾으셨거나 아니면 뭐 아주 옛날 감염 기록이 누락됐거나 이런 경우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실제 HSV1 감염 인구 전체를 다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이런 점들은 좀 감안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 아주 흔한 바이러스인 HSV1 감염이 특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서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. 이런 강력한 증거를 확인했고요. 하지만 동시에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이 위험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도 있다. 이런 희망적인 가능성도 좀 엿볼 수 있었네요. 맞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. 이 HSV1 감염이라는 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흔하거든요. 만약에 이렇게 흔한 바이러스 감염을 관리하는 것이 미래의 치매를 예방하는 전략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?